당신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수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많이 헷갈렸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내주기는 했는데요.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 왜일까요? 네, 물론 아주 조금 0.1% 상승이었습니다만 뭐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네,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낸 코스피입니다.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CPI 발표 이후에 더 강하게 튀어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경계감도 있었고 또 변동성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잘 갔더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쪽에서 빨간불이 조금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자, 그래도 그 안에서도 빨간불은 굉장히 또 선명하게 빛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도 빨간불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두 분이 이제 수요일에 파트너로 계속해서 고정으로 함께 하시게 됐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 토마토 중건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시작을 할 텐데요. 특별히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나누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등으로 오신 반올림 100%님께서 그동안 2차 전지로 수익 보던 거 다 뱉어내고 계좌가 다시 위협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시작부터 너무나도 마음 아픈 댓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오늘 종목 진단을 통해서 힌트 받아가시고 또 2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히든카드 종목까지 꼭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또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지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좀 우리 용석 해주시겠어요? 앵커 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유튜브를 조금 늦게 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제가 그럼 계속해서 인사를 나눌게요. 우리 블루스톤 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봄님도 오셨습니다. 종목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확실하게 이 현대위아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쪽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자동차 관련주들 궁금하실 것 같고 살짝 주춤하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떤 거 있으신지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꼼꼼하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종목에 대해서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좋습니다. 성우 하이텍 오늘 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자, 시청자님 574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제 이제 자동차에 좀 불었던 훈풍이 오늘 확실하게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이어지면서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또 여기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가면서 20%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급등이 오늘 좀 따라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60원 오늘장 마감을 하면서 소폭 수익으로 오늘 거래를 마치셨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연을 잠깐 보니까 오늘 처음 매수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만원대 6,800원에 100% 신규 매수를 하셨어요. 6,800원대 네. 몰빵을 한번 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만원대 익절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9,800원에 재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오늘 이제 10,000원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걸로 수익을 챙기시고 또 바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들어가셨고 장기 보유 가능하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은 뭐 수익 보자마자 또 바로 들어가는 이러한 용기 있는 전략이 네. 너무나도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더 높은 목표가를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성우 하이텍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성우 하이텍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공개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현대차 그룹과 한지붕 한가족 이렇게 현대차 그룹과 한지붕 한가족. 김형일 전문가님의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윤 정부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과 한지붕 한가족이다. 제가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성우 하이텍이 현대차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 자동차하고 같은 사실상 식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좀 보내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하면 어 하고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그죠? 그러니까 네. 현대 자동차가 우리 유럽에 공장 지을까? 저희도. 한국에 좀 증설을 고민하는데 할 업체들이 있니? 저희요. 요번에 좀 미국 쪽에서 전기차 쪽 관련되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 관련된 네.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요것 때문에 배터리 시세가 좀 많이 터졌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쪽 관련된 증설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같이 가라 했니? 저희요. 이런 식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정말 딱 붙어 껍딱지처럼 같이 파트너로 붙어 다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보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차 부품의 하나의 그 소모성으로 대하는 거 하고 네. 너 말고도 다른 거 쓰면 되지 뭐 이런 거 하고 알지? 같이 가는 거다 해? 그럼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관점인 거고 요번에 그 현대 자동차 쪽에서 이 증설 관련된 부분을 밝혔는데 포인트는 전기차 쪽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이 배터리 쪽 관련돼서 폭발 방지하는 요거까지도 좀 기술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한 상태다 보니까 네. 뭐 성우하이텍이 지금 자동차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그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런가요? 성우 네. 하이텍이 또 그만큼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죠? 잘해요. 잘하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독점으로 주죠 얘네들한테. 범퍼 레일 쪽은 이쪽이 독점이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기업 안 하고 니들 해. 니들한테 다 줄게. 이런 관계인 거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큰 수혜를 항상 받는 기업이죠. 근데 성우 하이텍이 그럼 잘 가려면 현대차가 잘 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유동성으로 봤었을 때는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같이 잘 갈 때는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가 딱 받쳐주는 거고 네네. 이제 이들 업체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투자를 받아주는 입장이잖아요. 배터리도 보면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어떤 신고가가 간다거나 뭐 LNF가 신고가를 간다거나 코스모 신소재가 신고가를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테슬라는 신고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떠받쳐주고 있는 산업이 튼튼한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었을 때 누가 제일 크게 수혜를 받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머니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치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 하이텍이 현대차 그룹이 계속해서 이 투자라든지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성우 하이텍의 또 주가 상승을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형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윤 정부의 새로운 성장 사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쪽을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네. 그런데 이번에 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아침 방송에 사실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탑픽으로 성우 하이텍을 꼽았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분위기가 네. 현대 기아가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아주 괜찮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우 하이텍의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성우 하이텍을 골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이 역시나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 이번에 윤 정부에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동차 산업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이슈. 어제 이제 기아에서 이 자동차 기공식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네. 이제 공장 기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가를 하면서 전기차 쪽에 이제 24조 원 정도를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생산량을 현재에서 이제 5배 정도 증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시장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앞으로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분위기가 좀 좋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로 지금 수익을 다 봤었는데 지금 2차 전지로 다시 뱉어내게 생겼다. 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분위기고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도주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군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가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죠. 현대, 기아 이번에 1분기 역대급 실적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또 밀어주겠다, 전기차 생산량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차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 굉장히 또 이제 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점유율이 뛰어난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팩이라든지 혹은 배터리 케이스 같은 2차 전지 부품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고 현대 기아향으로 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우 하이텍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역대급 실적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키워드로 윤 정부의 새로운 성장 산업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네. 이 거래량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전문가님이 수급 전문가시니까 네. 그렇죠. 이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성우 하이텍을 네. 결국에는 저는 수급을 보고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 저번 주 화요일 날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딱 이제 요 위치였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딱 이제 이 정도 저가 부근 위치에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부근에서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오늘 완전히 분출이 나오는 거죠. 즉 앞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았다가 오늘 크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은 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간 거고 사실 성우 하이텍뿐만 아닙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구형테크라든지 뭐 화신이나 아진산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결국에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때문에 성우 하이텍 혼자만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왔고 수급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로 오늘 진행이 된 건데 자동차 쪽에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남은 이틀 정도는 저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이 더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성우 하이텍은 오늘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약간은 털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밀어주는 수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거래량이 분출이 나온 거 굉장히 좀 크게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앞에 이 매집해 놨었던 것들을 오늘 이 정부의 이슈에 맞추어서 크게 터트린 건데 아직까지 수급의 이 형태를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이 거래량이 분출된 것 이제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평가를 해주셨고 이틀 정도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라는 모멘텀으로 올해 들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건데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쉬어갔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우 하이텍은 2차 전지 모멘텀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또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가 조금 주춤주춤하다라는 게 성우 하이텍에는 큰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가 화재 나는 거에 대한 좀 방지하는 요 기술을 소재를 좀 개발했다라는 거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네. 빵 대신 꽝 대신? 그렇죠. 땅 대신이라고 닭. 표현을 했는데 잘못 표현했는데 꽝 대신 닭을 계속 찾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합쳐졌구나. 땅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꽝 대신 닭을 계속 찾고 있었던 시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꽝은 순수 배터리 쪽에서 대장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LNF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네.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꽝 중에 제일 큰 꽝이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꽝 중에서 좀 약한 꽝 이런 게 이제 뭐 동박 업체들이나 뭐 약간 전해질 정도 좀 있었을 거고,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LG화학 정도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신사업 성과가 있는 업체들까지 자금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배터리 껴주면 안 될까요? 너만 현대차 쪽에서 자동차 부품 납품해가지고 돈 버는 업체는 알잖아요. 저희 그 안전 쪽 관련돼서 잘하는 거, 저희 복합 소재도 개발했는데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수익률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눈치 잘 봤다가 나도 잠깐 올라타야지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격으로 올라간 거예요. 돈의 힘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른 배터리들이 무너졌었을 때 이 주식이 무너졌으면 그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알지? 나 원래는 나 현대차인 거 알지? 그래서 그거 올라간 거 아니 소재 개발했던 건 사실이지. 근데 알지? 현대차가 이번에 증설하면 나하고 40년 지기 알지?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하고 좀 분리를 해서 가버린 거죠. 테마에 뭐가 붙은 거예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나온 거니까 시장에서 머니들은 오케이 넌 통과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얘는 별도 시세가 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덕자님이 성우 하이텍은 배터리 갈 때도 가고 자동차 갈 때도 간다라고 하셨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오늘은 집중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우 하이텍이 올 한 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네. 부분이 저는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잘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을 보신 다음에 오늘의 급등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윗꼬리도 달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가격 전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형일 전문가님, 이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수익을 일단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 쪽은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동차 쪽이 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은 지금 수급을 밀어줬지만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으로 떴다가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뭐 저번 달처럼 쭉쭉 치고 나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슬슬 CPI 발표되고 CPI 발표의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자동차 쪽은 순환매에 따라서 한번 순환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을 잘 밀어줬기는 했지만 시청자님께서 너무 이제 높은 가격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한 겁니다.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러한 이 투매 심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매도 타이밍은 저는 10,000원 이탈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일과 모레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000원 정도가 이제 약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구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차익 실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바로 양봉이 좀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 구간이 1,690원이죠. 오늘 고점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69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에 또 용기 있게 따라잡으셨고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수 전문가님께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가격이 3개가 보이더라고요. 3개. 어. 네. 네, 일단 그 주교한 가격이 9,400원 라인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9,400원에서 아래쪽으로 붕괴가 되면은 8,400원 정도가 보이고 위쪽으로는 한 15,000, 6,000 정도의 목표치가 좀 보입니다. 좀 더 목표가를 높이 잡아주셨는데 그 중요한 가격대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우하이텍 같은 주식은 혼자 움직이지 않잖아요.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가 시동을 걸면서 수에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런 주식들이 언제 이제 위험한 거냐면 정점 우려가 나와야 돼요. 정점 우려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우려가 나올 걸로 저는 판단하진 않거든요. 네. 적어도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 얘네들이 정점 우려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좀 좋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 요런 거.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슈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게 나오면 펀더멘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꿈이 깨져야 됩니다. 그때가 위험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빠지겠죠.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그냥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보고 나서 저는 대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400원하고 이제 8,400원은 어떤 거냐면 8,400원은 이전에 성우하이텍이 직전 고점 2021년도 때 요때 고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호황기를 벗어난 거잖아요. 요 라인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2021년도. 근데 요때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가 3,000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고점은 넘어갔잖아요. 지수는 지금 그러네요. 5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 구간은 시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3,000에서 2,100까지 갔다 왔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선택했다고 봐야죠. 너 이번 구간 올해 네가 그냥 주도주 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신호는 유동성이 축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이 주식은 계속 트레이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9,400원이 무너지면 8,400원 정도에서 다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8,400원이 무너지면은 좀 출렁거림은 있겠으나 그냥 쉽게 죽지는 전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15,000선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저는 추가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지금 매도 사인을 주셨어요. 차익 실현을 하자.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 봐주셨거든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섹터 쪽에 전체적으로 돈이 돌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꽝 대신 닭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다 쉬고 있어서 사실 돈 들어갈 만한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까지는 시장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랑 오늘 시장 보니까 들어갈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섹터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동차 섹터에 돈이 더 몰릴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네. 주까지는. 그런데 성우하이텍은 지금 수급을 분명하게 밀어줬고 신고가인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동차 쪽에 가게 되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일단 첫 번째로 매수가를 너무 좀 높게 접근을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지금 어떤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어떤 종목은 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자동차 섹터가 이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굳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거의 최고점에 위치한 성우하이텍을 쭉 들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순환이 나올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은 저는 그냥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매수가가 조금 더 낮으셨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6,800원대에 잡고 계셨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쭉 들고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볼만 하지만 사실 시장이 또 지금 고점에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덜 올라온 자동차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 그룹과 한지붕 한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현대차의 소울메이트로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을 체크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길게 15,000원, 손절가는 9,400원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윤 정부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 다만 성우 하이텍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차익 실현에 타이밍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들 진단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세요. 맞아요. 다른 종목은 안 하나요?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할 거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땅하늘님께서 원익 PN이 7,980원에 비중은 3%십니다.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7,980원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게다가 비중은 3%신데 비중이 조금 작네요. 그래서 조금 더 담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합병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 상승이 있어서 조금 더 담아보고자 오늘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더 담아도 될까요? 비중 자체가 3%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장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원익 PN 같은 경우는 이제 NS잖아요, 이전에. 네. 우리가 이 반도체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선두주자가 있으면 후발주자가 있듯이 예. 그 시장을 좀 리드해주는 주도권 섹터를 공략을 했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항상 더 크게 나거든요. 후발주자보다는 그죠. 선발주자를 공략하자. 그죠. 빠질 때는 항상 후발이 더 먼저 빠져요. 예. 우리가 부동산도 강남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요. 네.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그 지방이 반토막 나면 강남 한 20-30%밖에 안 빠져요. 근데 신고가는 강남부터 나와요. 아,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팽창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주식들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 쪽에서 다른 섹터군들, 반도체나 바이오나 자동차 쪽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이 돈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배터리에서 거래했던 이 돈들이. 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경계하는 자금들이 이제 있을 거고. 그랬었을 경우에는 제일 센 애는 안 건들고 제일 만만한 애들부터 건들기 때문에 원익 PN에 대한 좀 공략을 하시더라도 좀 전 천천히 하시기를. 일단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하고 한 16% 급락 흐름이 나왔으니까 네. 이쪽이 좀 잔잔해지는 것 좀 확인한 다음에 해도 전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에코프로 BM이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제약하고 배터리 바이오 제약하고 반도체하고 언택트하고 게임하고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갖다 부었어요. 네. 거래소보다 코스닥.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대박 나는 거 보면서 주식 시장이 쭈뼛쭈뼛했던 게 자금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량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출발이 지금 흔들릴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된 다음에 나는 피해 없나 이게 확인할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략을 하시더라도 저는 좀 천천히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가격대를 좀 잡아드린다면 11월 28일 날, 작년도 11월 28일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무너졌다 살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11월 29일 날 개판하고 떨어졌잖아요. 12%.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회복을 좀 해준 거라서 예. 지금 만약에 하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 9,100원 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자리, 이전에 한 11,000원 선 자리, 요 자리를 넘어가야만 시세의 탄력성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비싸게 살려고 하시기보다 네. 최대한 한 9,100원 쪽으로 좀 밀리는 시점에 조금 이렇게 천천히 좀 담아가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후발 주자보단 선발 주자를 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담는 것보다는 9,100원 정도로 밀리는 시점에 담아가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화신 전공을 살펴보겠습니다. 터프하신 김영일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화신 전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화신의 지분을 5.75% 보유하고 있다는 점, 22년도에 실적이 대폭 상승을 했고 23년도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시간외에서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화신 전공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터프하신 김영희 전문가님, 터프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네. 화신전공이 이제 왜 시간으로 지금 상승이 갑작스럽게 나왔냐.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섹터 쪽에는 순환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제 먼저 상승이 나왔던 뭐 이제 SL이라든지 혹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이제 분출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차 쪽에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화신전공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화신의 지분을 약 5%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래 EV6 이전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기아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된 이슈로 이제 한 번씩 상승이 나오곤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EV9을 또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차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동시에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아진산업 그렇고요. 오늘 차익 실현 나왔죠. 운봉 강하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차익 실현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계사인 화신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에 저점에서 수급이 잘 들어갔다가 오늘 분출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 쪽은 어느 정도 저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다 쉬어가고 있으니까 자동차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었던 이 자동차 부품 대장주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순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전공이 지금 시간으로 또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이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대응이 중요해진 거죠. 화신전공의 특성 자체가 상승을 사실 쭉쭉쭉 이어나간다라기보다는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윗꼬리 그리거나 바로 그날 음봉 그려버리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신전공이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상승 나올 때 쭉쭉쭉 밀고 나간다라기보다는 보통 그냥 그날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나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 매물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990원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1차 매물대가 1,970원,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약 한 2,050원 정도, 그 다음에 3차로 2,200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내일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바로 1차 매물대에 걸려버리는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작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작을 쭉쭉쭉 밀어주면서 2,000원 한 초반, 2,050원대를 좀 뚫어주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2,2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1,900원 후반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일전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그대로 내일 차익 실현이 바로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화신전공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동차 섹터의 훈풍을 받고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매물대가 지금 앞서서 상당히 겹쳐 있고 종목의 특성 자체가 쭉쭉 밀어준다라기보다는 그날 바로 차익 실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내드린 이 세 개의 매물대가 있죠. 1,990원, 1,900원 후반대, 그 다음에 2,050원 구간, 2,200원 구간. 요것을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차익 실현. 그리고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1차, 2차, 3차
수익 극대화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신전공은 내일 시초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00원 이상, 2,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힘이 계속해서 끌어주는지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또 기다렸던 미국의 3월 CPI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3월 CPI는 전년 대비해서 5% 상승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였던 5.2%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도 0.4%로 집계가 됐습니다. CPI는 계속해서 지금 2달 연속, 3달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근원 CPI는 5.6%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된 직후에 채팅창에서는 CPI 굿잡이다, 좋은 건가? 라는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발표된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 특히나 나스닥은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환영하는 모습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시장들도 내일 우리장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그에 대한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유종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트렉스 18,320원. 네, 매수가 18,320원, 비중은 20%십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장기 보유 가능한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모트렉스 현대차와 충전 사업 제휴 이슈 때문에 오늘 갭상승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매우 좋죠. 전망도 매우 좋고 모트렉스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방향과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네. 정은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에서 세타2 내연기관 쪽 완전 이 R&D를 날려버리면서 선언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다. 자동차라 부르지 마라. 자율주행이 미래다. 현대차 다르게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로 치면 포스코 홀딩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내연기관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미래에 투자할 거다. 미래차라고 불러줘. 현대 미래차야. 그러면은 이제 미래차를 꿈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을 하지만 전기차 이외에 자율주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전기차인 거고 거기에 안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뭐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누구를 이제 초이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트렉스 같은 이런 기업이죠. 더군다나 기아 쪽하고 관계도 좋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장기 투자하기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에 좀 찬성 의견이고요. 오늘 14% 급등은 왜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왜 네. 급등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딱 말 안 해도. 자동차. 오늘 급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동차 네. 관련된 네. 섹터들. 왜죠? 기아 화성 그리고 공장 때문에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차의 투자. 24조 발표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급등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트렉스만 오늘 급등했으면 그치. 모트렉스만의 개별 제로였겠지만 아까 뭐 그 성화이텍도 네, 있었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네, 자동차도 네, 네. 급등 나오고 다 네.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럼 이 폼을 누가 연 거예요? 이 급등을 누가 만든 거예요? 현대차. 현대차가 연 거죠. 그러니까 야 상방이다 이거예요. 그럼 저희도 껴도 됩니까?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적어도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이런 애들이 무너졌을 때가 좀 위험한 거죠. 그 전까지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서 지금 현재 이 상승이 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직전 고점이 한 5,000원 내외 정도 돼요. 한 24,500원 정도 되니까 요때 거래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요때 만약에 거래량이 좀 심하게 터지면 조금 더 가져가시고 네. 거래량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20만 주 이상 좀 터지지 않는다.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주식 요 구간 한 템포 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거래대금은 한 3,500억 정도가 거래대금이 붙었네요. 평균에는 한 100억대에서 한 200억 정도 붙다가 네. 그러니까 돈이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뭐 돈이 작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작정한 돈이 사라져야죠. 잠깐만 먹고 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졌을 때가 위험한 거고 나 일단 묻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있으면은 조금 천천히 파는 게 유리한 거죠. 괜히 고점 맞추려고 했다가 먹고 토하는 것 아까운 큰 수익 놓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24,500원 금방 왔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3천억 이상 붙는다. 그럼 조금 더 가져가시길 권장을 하고 만약에 3천억 이상 거래 대금 터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때 좀 한 일부 좀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상황 보면서 다시 재공략을 하시듯 이런 식으로 수량을 좀 늘렸다 이렇게 관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모트렉스 네, 거래량도 확인해 보면서 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24,500원 정도 왔을 때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되면 가져가고 아니면 일부 수익 실현하자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24,500원에 3천억 이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헷갈리지 말고 네. 숫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 주시면 전화 상담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전화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계속 열어둘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콜마 BNH요.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1,800원에 20%요. 41,800원에 20%요? 네. 어떡해요? 매수가가 좀 높이 계시네요. 더 높게 샀는데 지금 좀 추가매수 해가지고 좀 내린 거예요. 그러셨구나. 좀 오랫동안 지금 이 종목을 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보면은 차트 보면은 최저점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추가매수해도 가능한지. 어떻게든 이 종목을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지금 빠져나오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2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또 많이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조금 더 마음 편히 이 종목을 보내줄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체크해 볼게요. 김영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콜마 BNH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지금요, 비중이요. 돈이 네.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네. 한 4% 정도. 4% 정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콜마 BNH가 이제 가장 큰 캐시카우가 애텀이에요. 애텀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모임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봤는데. 아니요. 건기식인데 네.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애텀이 네. 이제 상품 좋아하셔가지고 네. 한 번씩 이제 해모임 사오세요 먹으라고. 네. 이제 국내 건기식 중에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건기식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애터미가 이 해모임에 힘입어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쭉쭉쭉 잘 나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힘들어진 거죠. 많이 이제 힘들어졌고 사실 이제 작년의 실적도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국 중요한 게 애터미가 부활을 해줘야 콜마 BNH도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터미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중국 쪽에 좀 판매 전략을 꾸려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 집중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내수를 조금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의 이러한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발급을 해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마 BNH가 사실 이제 전략을 좀 잘 꾸려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로 전략을 잘 꾸려 나가기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또 워낙에 이 건강에 관심이 또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 개선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주가는 가장 안 좋았던 것들을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중국의 안 좋았던 상황들 그리고 실적이 하회했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분명하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성장할 대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했고 중국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약간은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상해지고 있냐면 중국이 약간 글로벌적으로 왕따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맡고 있고 유럽에서도 맡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기업들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거래를 못 하니까 중국 내수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중국의 힘으로 삼겠다. 약간 이러한 전략을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국 자기업들을 키워 나가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이나 혹은 건기식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전에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었던 때, 건기식이 좋았었던 때 이때보다는 사실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콜마 B&H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분명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 최근에 LG생활건강도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려면 사실 많은 폭의 비중을 집어 넣어야지 평단가가 낮춰지면서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콜마 B&H가 1차 25,000원, 2차 27,500원, 3차 3만원, 그 다음에 4차 32,500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이 매물대를 다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이 화장품이나 건기식 이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여줘야지 시장에 이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뭐 자동차 이쪽에 지금 관심이 몰려 있고 결국은 미래 성장 산업 쪽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럼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또 우리나라 자체가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은 그래도 기대를 해도 되지만 이 매물 구간을 한 번에 뚫어주는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목받을 만한 섹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당장의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CPI가 잘 나와줬잖아요. CPI가 잘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도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성장주 쪽에 투심이 또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에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콜마 B&H는 지금 굳이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반등 시에 제가 안내드렸던 매물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 축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당장의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매물대에서 좀 잘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들로 더 큰 수익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그냥 네.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네,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면서 조금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소스라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구형테크 매수가는 3,560원에 10%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40% 익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수급이 들어오길래 3,560원에 다시 10% 매입해 봤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18% 갭 상승을 했다가 쭉 빠져서 또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3,600원의 종가를 형성하셨습니다. 시간에 매수도 하셨는데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전망 물어볼 필요 있나요? 자동차 관련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식들이 움직인 상황들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현대차가 불쏘시개. 나랑 같이 반등 나올 사람 저요. 여기서 이제 단타할 사람들, 그다음에 좀 무거운 거 원하는 사람, 아니면 모멘텀 좀 더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눠서 주식들이 지금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가뜩이나 이제 배터리 빠지니까 배터리 빠지면 자유주행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현대차 딱 던지니까 구형테크 저희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모트렉스도 끼고 구형도 끼고 성해 하이텍도 끼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현대모비스도 급등이 나오면서 알지? 내가 판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도 참여를 한 거죠. 이럴 땐 누가 활기를 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활기를 치죠. 드디어 단타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앞으로 주식 적극적으로 거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TV 막 방송 나오면서 하니까 이런 거래대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10억 내외 정도 움직였다가 네. 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붙었잖아요. 이게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붙었냐면은 600억 붙은 거면 600억, 230억.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그러니까 네. 요거는 딱 소형주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 뭐 보냐면 차트 봐요, 차트.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들이 있을 텐데 어느 가격대에서 민감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2022년도 4월 12일 보면 여기서 이 주식에 나 돌린다라고 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상한가.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개인 투자가들이 못 만들잖아요. 돈 네.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네.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트렌드를 바꾸는데 역할을 했던 장대 양봉이잖아요. 이게 작년도 4월 달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요 가격 안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요 가격을 벗어났던 시기가 있고, 요 가격을 벗어났던 세 가지 지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000원대에서 3,800원. 그러니까 3,000원에서 한 3,800원을 우리가 평민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3,100원을 노비의 가격이라고 하고, 양반의 가격을 3,800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200원에서 3,700원은 그냥 너는 밥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양반은 못 되더라도 네. 요 가격이 되는 거. 3,100원 떨어지면 너는 이제부터 밥도 못 먹어. 노비신 뭐 열심히 일이나 하고 있어. 머리 박고 있어. 요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가격을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노비였다가 이 반등이 나오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거죠. 예. 계급이 상승을 한 거예요. 야, 요번에 현대차가 요번에 시장에 대안으로 떠오른다더라. 그럼 나도 껴야지. 노비 말고 너는 그러면은 양반까지 바로 가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양반 가격이 왔었을 때 바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지금 평민 가격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형테크한테는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이 가격 안에 있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요 장대 양봉에 갇혔을 때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 가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꼬리를 달면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거고, 의미 있으려면 3,800원이나 3,900원을 넘어갔었을 때가 나도 이제 양반 되련다, 이 시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형테크를 거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5일, 3일 이내에 바로 요 가격 3,800원에서 4,000원이라는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종가로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동이 한 번 더 랠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그때 좀 천천히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3,800원을 못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3,100원하고 한 3,800원대 사이에서 이 가격대가 근데 갇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매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3,800원에서 4,000원대 넘어가는 거 봐야 한다. 못 넘어가면 3,100원대, 3,800원대 사이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구형테크로 1부 스피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하게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2부 첫 번째 종목을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제약 2부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